뭐야 이대로 합니까? 화면? 이렇게 더러운 화면으로? 이렇게 할 거야? 옛날에 이렇게 하면 고쳐지는데 그것도 안 되네. 아무튼 좀 기분 나쁘긴 합니다만 이게 무슨 의도가 있나요, PD? 아무튼 옛날 분들이라요? 옛날 분들이라 올드 미디어도 고장난 미디어라 이거죠. 아무튼 요렇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뭔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저는 일단 인사했고요. 인사 안 하지? 인사해야 돼. 이거 뭐 황학동에 온 것 같은데 느낌이. 안녕하세요, 박규호입니다. 얼떨결에 지금 아침에 기분이 별로입니다. 이거 무서운 분 이거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따위로 이거? 인트로 중에 죄송한데 황학동은 어떤 것인가요? 동묘. 몰라? 요새 이게 9988 뭐 이런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그래도 황학동이면 어딘가 할 것 같아요. 동묘라 그러니까 그러면 알아듣지 않나? 동묘? 이런 거 다 쌓아놓고 파는 중고. 자, 오래되신 분, 또 약간 덜 오래된 분, 뭐 이런 거로 오늘 이렇게 모셔놓고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제목을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대행사 다녔던 사람이 말하는 대행사. 그래서 요번에 또 드라마가 이렇게 대행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그 신비의 인물인데 약간 아침부터 기분 나쁜. 그래서 대행사를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죠? 제일기획이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다녔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광고 대행사잖아요. 근데 광고 대행사인데 전부 다 이렇게 드라마에도 보면 안 다녔던 사람들이 막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청춘을 바쳤던 사람이잖아요, 대행사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좀 파보려고 했습니다. 기분 안 나쁘시죠? 아까보다 약간 좀 나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아직은. 계속 좀 무서운데요. 옛날에도 무섭고 지금도 좀 무서운 형님입니다만 어쨌든 좀 잘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무도 없지만 박수를 좀.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한 직종만 유튜브 호흡은 좀 빨라야 돼요. 그래? 아니면 다 나가잖아요. 지금 조금 빠르게. 한 34년 이 같은 34년. 업을 와. 종사하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직책만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고 어쨌든 지금도 언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크리에이티브 저는 신입사원 때 들어가가지고 신입사원 때 이제 광고 회사를 들어갔잖아요. 제가 이제 카피라이터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딱 그 약간 이렇게 연차가 조금 되시는 그 디렉터 있잖아요. 아트 디렉터. 그러니까 디자이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형님으로 만나서 나중에 또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되시는 것도 보고 또 이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게 벌써 34년이 됐나요? 그러게요. 정말 이제 황학동이 됐네요. 진짜 올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슬프기도 한데 그리고 뭐 저도 이렇게 뭐 만만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오늘 대행사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거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대행사라고 이게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보면 구체적으로 분명히 이게 이제 극중 드라마 뭐 이런 건데 누가 떠오른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실명을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보지는 않았는데 어떠셨어요? 내용은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모 회사를 굉장히 벤치마킹을 한 것 같고 실제 인물들도 되게 오버랩돼서 나왔다라는 얘기들 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누군지 좀 감도 잡히고요. 누군지 알 것 같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재밌게 봤던 게 이게 이제 누가 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큰 그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보면은 광고 대행사를 막 이렇게 막 하는 드라마들이 꽤 있었어요. 뭐 영화에도 꽤 있었잖아요. 예전에 영화 보면 이렇게 그 멜 깁슨이 나왔던 What We Mean Want나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막 그래서 정말 옛날 얘긴데. 정말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요게 또 대행사라는 이름이라 그래서 저도 또 대행사만 다녔죠. 대행사만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해가지고 저도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진짜로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그냥 제가 다녔던 회사더라고요. 이름은 거기 뭐 보면은 VC 기획인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뭐 빅토리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나오길래 저도 좀 재밌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래서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근데 뭐 우리가 이게 뭐 역사 드라마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거 하나하나 뭐 해가지고 뭐 이거 뭐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러면 되게 유치하고 막 그러는데 대행사 얘기를 조금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동안 뭐 이렇게 그 대행사 34년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그동안 뭐 이렇게 담당했던 뭐 광고주나 이런 것들 뭐 혹은 뭐 히트작? 뭐, 아무튼 뭐 그런 대행사 생활했던 걸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조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히트작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고요. 제가 던킨 커피앤도넛을 한 4년 반 캠페인을 쭉 했었습니다. 이거 커피 찍어 먹으라면 이거. 네, 커피와 도넛을
저희들이 시작했던 게 커피앤도넛 4년 반 캠페인했고 좀 기억에 남는 거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때 했던 그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캠페인 하나 이렇게 성공시키기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대행사 드라마에도 보면은 저기 이제 보이시는 제작본부장님이세요. 제작본부장님이 CD를 하시다가 뭐 하면 됐나 제작본부장님이 되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런저런 캠페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승리하고 막 이런 건데 근데 참 잘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카피 뭐 이렇게 한 줄 그다음에 아이디어 막 이게 해가지고 막 진짜 큰 승리 쾅 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거 보이거든요. 진짜로 그렇습니까? 대행사에서 이렇게 막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막 큰 막 승리가 막 주어지고 막 좀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아시겠지만 그런 장면이면 그런 광경 그런 순간이 있긴 있었지만 우는 사람은 내가 아는 기억으로는 약간 쇼 차원에서 우는 사람 한 사람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일부러 우는 그렇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놀래는 게 되게 멋있어요. 대행사 내부가. 막 이렇게 하는데 대행사 그 내부에 그 제일객 다녔으니까 이태원의 그 빌딩 같이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가요? 이게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벌집. 이 말 좀 이렇게 편하게 너무 편하게 하시면. 근데 이제 그 어떤 멋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치열하게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멋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아주 치열하죠. 치열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벌집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저는 뭐 그 기억은 있어요. 이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카피라이터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번. 지금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태원의 그 멋있는 빌딩에 이게 보면은 그 빌딩이 이렇게 그 감싸는 게 다 이렇게 창문으로 감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좋은 곳은 다 이렇게 CD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봐 있고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카피라이터들은 진짜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어요. 불도 잘 안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아무튼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는 굉장히 멋있고 좀 막 그랬던 어떤 그런 거. 실제로 뭐 저도 이제 제 CD 방이 창밖 둘러서 있긴 했었는데 그게 어찌 보면은 바꿔서 생각하면 CD든 방 안에 가둬놓고 스태프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먹이 한 잔씩 던져주고 이런 거죠. 뭐 그게 폼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해야 되는 공간이구나.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공간이고. 저도 저 대행사 드라마 보면서 그 느낌은 들었어요. 이게 드라마니까 뭐든지 조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예뻐야 되고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도 좀 캐릭터도 뭐 멋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막 톡톡 튀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거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 대행사 다니면서 여기 이 드라마에 보면은 모든 인물들이 다 톡톡 튀거든요. 톡톡 튀거나 아니면 진짜 한 칼 있거나 막 이렇게 좀 개성이 뚜렷하거나 막 안 돼요. 그거를 뭐 2시간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막 이런 거라든가. 근데 실제로 만난 분들이 다 그렇게 좀 뭐랄까 뭐 나쁘게 말하면 뭐가 나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좀 개성이 톡톡 튀거나 좀 그러셨어요. 좀 인상에 남는 이렇게 뭐 인물 없으세요? 저 빼고? 많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네. 제가 뭐 다른 직종의 일을 해보지는 않고 미팅을 가거나 봐서 느끼는 거지만 대행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DNA가 다르다고 할까? 피가 다르다고 할까? 이런 건 있어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내재된 사람, 그게 표현이 되는 사람,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 근데 약간 그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약간 연예인 기질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연예인 기질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나 잘났다가 있고, 그리고 어디나 뭐 인생 도초 유상수라고 고수들은 그냥 조용히 묵묵히 하는 한자 나오잖아. 한자 나오잖아 지금.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광고 대행사 사람들은 정말 패션 리더들이 맞나요? 전혀. 그거 내가 하나 할 얘기 있습니다. 네. 이게 실명을 하면 당장에 그분이 지금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모셨던 CD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카피라이터였잖아요. 그러더니 그분이 제 옷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옷이 마음에 들고 지금도 이렇습니다만은 광고회사 한 번은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제일객 1층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렇게 좀 경비하시는 선생님들이 잡잖아요. 누구 좀 이상하면. 잡상인. 나는 2번 잡혔어. 잡상인전. 2번 잡혀가지고 이거 어디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 근무하는데요. 그랬더니 보여달라고 그러고 막 좀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패션은 참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 CD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불러가지고
나는 네가 하는 일에는 불만이 없다. 근데 나는 정말 네 옷이 더럽게 느껴져. 그리고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 너 진짜 미안한데 혹시 귀를 한번 뚫어보면 안 되니? 막 이렇게 얘기까지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담당하던 광고주가 약간 좀 패셔너블하고 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다 그렇진 않아요. 네. 다 그렇진 않고.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스타일을 중요하고 광고회사 사람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생각이 좀 섹시해야 된다. 생각이 섹시해야 되는 게 이 업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 드라마 보면서 잘 표현됐다라고 느낀 건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이고 막 이런 거는 사실 드라마니까 깔끔하고 예쁘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약간 현실이랑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 심리를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 절박함.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약간 이렇게 저 사실 제 위에 있었던 그 카피라이터 사수 그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그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그 이 제작본부장 이분 밑에 있는 카피라이터 그 여자분이 계신데 그 이제 아기 엄마세요. 근데 제 선배가 떠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딱 떠올라. 내가 실명을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아들 하나인데 막 진짜 제일 바쁠 때인데 카피도 하셔야 되고 와이모 씨. 예, 와이모 씨죠. 아닌가? L 아닌가요? LYS 뭐 이러신 분인데 저 존경합니다, 선배님.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분이 되게 그때 힘들었거든요. 존경합니다. 왜 힘을 줘? 아니 그래야지. 또 전화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심리들. 그러니까 뭐 애는 케어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막 광고는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참 잘 심리가 표현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일단 그 이 드라마가 참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분을 이렇게 해서 한번 지금은 이제 책방을 저희들이 다 존경하는 본부장님이셨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얘기를 해줘서 참 고마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대행사 화이팅! 예, 지금 이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 이게 뭐 지금 우리 여기 뭐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이거 대행사를 가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대행사가 뭔지 좀 이렇게 알고 싶다. 내가 나한테 맞아야지 뭐 이렇게 가고 안 그러냐 뭐 이런 거에서 얘기를 좀 듣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뭐 캠페인 이 위에는 이제 형님이 하신 거 밑에는 제가 했던 거 이런 건데 업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시간 뭐 11시간 이렇게 업무를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나한테 리워드가 오거나 뭐 이런 업이 있는가 하면 광고회사는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만큼 해도 요만큼 나올 수도 있고 요만큼 해도 또 이만큼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혹시 그동안 이렇게 경험 속에서 이런 거는 이래서 나는 광고회사가 맞았다. 이래서 나는 안 맞았던 것 같다. 혹은 이런 사람은 오면은 정말 웰컴일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사실은 광고회사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한 10년까지는. 왜냐면 학교 다니면서 내가 이 광고회사를 가야 되겠다? 내가 이거 꼭 하고 싶다? 이런 건 별로 없이 얼떨결에 들어왔는데, 흔히 아는 사람들이 광고회사는 감각이 있어야 되고, 끼가 맞아요. 있고, 열정이 있으면 된다. 물론, 어느 분야에 그게 다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기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왜 인문학으로 광고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쉽지 않다. 그리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이 다 일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계속 디벨롭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쉬운 직업은 아니다. 그래서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광고회사는 벌집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치열합니다. 치열한 가운데서 매력도 느끼고 열정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근데 모든 일이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광고회사는 좀 더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물어보면 전 그 얘기했어요. 약간 연예계랑 비슷하다. 연예계란 게 사실 이만큼 막 노력한다고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빛을 못 보기도 하고 막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광고회사 가서 처음에 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제일계 2층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이 있더라고. 기억나시죠? 네, 엄청 넓은 도서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가면 또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분명히 점심 먹으러 가도 되거든. 점심시간이야. 근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을 자기가 이렇게 매니지해서 뭐가 캠페인이 나오게 자기 자식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 좀 저도 치열함을 느꼈죠. 그래서
사실 제 그 이메일 앞에가 BUS89잖아요. 그 물어본 사람 꽤 있거든. 89번 버스야. 왜 89번 버스냐면 그 버스 타고 맨날 돌아다녔거든. 그러니까 우리 고참들도 그랬어. 아, 해가지고 얘가 유연재가 카피를 써야 되는데 안 보여. 그 전화했어. 근데 내가 버스 타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래. 버스 타고 왜 그러냐? 버스를 한 바퀴 타면 아이디어가 나오거든. 그거를 그분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학생들한테 혹시 뭐 이거를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 나는 지금 이렇게 안 그래도 대행사 막 드라마도 보고 막 이러니까 나는 가슴이 울렁울렁 거린다. 나는 대행사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뭐 제일기획, 이노션, 뭐 대원기획, HS헤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입사 언제 하지 막 이런 거를 클릭하고 있는 분들에게 혹시 한마디 선배로서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물론 뭐 그 회사는 알아서 준비해서 가시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언어는 생각의 존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려운 말. 그게 내가 단어를 알고 내가 뭔가 문장을 알아야지 생각도 하고 떠올리기도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도서관 와서 보는 이유는 아이디어를 내려면 어디 가서 뭘 봐야 되는데 아는 게 있어야지 아는 만큼 보인다처럼 아는 만큼 떠오르고 발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것들 많이 트레이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생활이 내가 촉수를 다 열어놓고 보는 것도 좀 다르게 보고 왜 보는지 우리가 노하우라는 거는 노와이에서 시작이 돼요. 노와이 그리고 그래야 내 노하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야,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라는 카피가 혹은 저런 캠페인 팀이 왜 나왔는지 그 팀에서 왜 나왔는지가 조금 막 느껴지는데 저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와 관련돼서 어떤 뭐 이렇게 동기나 뭐 이런 것들에서 나왔는지 뭐 간단하게 그거는 그 노무현 정권 마지막 그 12월에 갑자기 이제 저 국정홍보처에서 PT가 있다라고 연락이 와서 했었는데 사실 그때 되게 경기가 안 좋고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신문들을 보면 뭐 내년에 경기가 몇 % 하락할 거다. JP 모건 스탠리에서 뭐 어떻게 전망했다. 뭐 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뭐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런 보도가 엇갈려서 쓸 때 우리 그 카피라이터 사랑하는 후배 카피라이터가 우리 항상 이 의견, 긍정의 의견, 부정의 의견이 있지만 우리는 긍정의 힘을 믿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긍정의 힘을 믿는 카피를 썼던 거죠. 그런 거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 게 아니고 저 팀에서 했던 거죠. 그럼요. 카피는 이게 영어 써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there is no me in this business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외국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는 사실은 다 같이 이렇게 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드라마 아까 보여드린 그 대행사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카피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그 사내 경쟁을 붙였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경쟁팀에서 무슨 이제 뭐 이런 텔레콤 회사인가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경쟁하는 CD가 카피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뭐 이런 거야. 기술의 시대? 뭐 디지털의 시대? 막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까 이렇게 보신 그 이보영 그 제작본부장이 이렇게 슥슥슥 웃으시더니 딱 이렇게 가서 딱 이렇게 꺼내는 게 사람의 시대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어는 다 할 줄 아는데 사실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면 저게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저거를 이렇게 막 만들고 막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어떤 아마 그 팀에서 이렇게 단체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게 그 밑에 있는 카피 보이시죠? 네. 6개 3개 통계 기억나십니까 저거? 아유 너무 잘 알죠. 제가 저 깜짝 놀라는 게 저거를 제가 만들고 유학을 갔잖아요. 저거는 제가 쓴 카피인데 요즘에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아니 보면은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막 그 변비약에도 저걸 쓰고 그러게요. 그다음에 막 트로트 노래에도 저게 나오고 막 그래서 안 그래도 속으로는 그 생각했습니다. 야, 저기 우리나라도 만약에 카피라이팅이 이게 저작권을 받으면 제가 여기 쓸 게 없죠. 여기도 다 스튜디오로 꾸미고 이 유튜브도 다 막 이 PD도 막 1,000만 원씩 주고 막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도 카피 아직도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요거 보시는 분들은 저 카피는 제가 한번 이렇게 좀 한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나서 아무튼 정리하면 광고에서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랄까 투입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고 뭔가 내가 이렇게 막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뭐가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이렇게 뭉클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옛날처럼 그렇게 한 직장 들어가서 평생 뭐 명함 한 번도 안 받기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직업이 이렇게 그 아마 형님도 몇 번 이렇게 명함이 바뀌셨잖아요. 근데 네. 그게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글쎄 이제 그거는 제가 뭐 회사는 이동을 했지만 일은 직종은 똑같은 일을 똑같았죠. 했기 예. 때문에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이게 그 나이가 좀 젊었을 때 어떤 직종이든 뭐 의미가 있습니다만 특히나 광고 대행사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좀 유리하다. 왜 그러냐면 아까 10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뭐 막 플래닝도 해야 되고 뭐 카피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너무 이렇게 막 소모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돌아보니까 좀 뭐 당시에는 돌아버릴 뻔했는데 이게 좀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내 훈련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사실은 뭐 우리 옛날에 했던 얘기야 그 광고는 농업적 근면성으로만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은 근면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근면성이 베이스가 돼서 그 위에 어느 순간부터 내가 유레카도 나오고 빅아이디어도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드라마에서 이렇게 광고회사 이렇게 그린 거 보면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거 어때요? 그럼 쓱 누가 이렇게 아이디어 내면 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이게 참 대부분의 거의 99%는 열심히 하면서 뭐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그 팀워크에서 시너지가 나오는 거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그거를 픽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는 정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이게 사실 높은 분들을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이제 높으신 곳까지 가보신 분으로서 어떤 질문을 면접 때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은지 이 아이를 뽑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저는 그냥 이 업에 관련된 건지 모르겠지만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너 이 일을 하면 행복할 것 같냐? 이 일을 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냐? 그게 첫 번째. 예. 그리고 그게 너의 꿈인지 진정한 꿈인 건지. 왜냐면 저는 회사 다니면서 한 3년 차 되면 그만두는 후배들을 많이 봤어요. 되게 저는 그때는 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아니 이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대책 없이 그만두고 뭐 하려고 그러지? 근데 그건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꿈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저는 이 나이에 그런 얘기하면 철없는 얘기 같지만 인생은 계속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 그래서 꿈이 뭔지 그러면 이 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은지 그게 뭐 손바닥 앞뒷면 같은 얘기지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보통 이렇게 근무를 되게 편하게 할 거라는 그런 상상이 되거든요. 저도 안 다녀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생각 할 거야. 창작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 보면 다 여행 다니면서 그림 그리고 회사가 있어도 막 선생님처럼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저거 해도 하면서 근무해도 되고 실제로도 좀 이럴까요? 그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세무사 회계사다라고 하면 퇴근 시간까지만 열심히 정보 정리하고 계산 마치고 딱 돌아서면 잊어버릴 것 같아요. 뭐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 그렇지만 이 일은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몸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머릿속은 항상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24시간 꿈속에서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고 그게 즐기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그게 맞진 않으니까 모든 일들이 어느 정도 과정을 겪다 보면 이제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저도 아직도 여기다가 엄청 못 써요. 그게 자다가 뭐 내일 발표다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고 이거 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 면접하니까 저도 추억이 하나 돋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뭘 물을까. 근데 제가 그 면접한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좀 죄송함을 느끼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좀 치기가 어렵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그 드라마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서 롤 모델이 되셨던 그 당시에는 상무님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분이 저를 면접을 했어요. 그분이 저를 면접을 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떤 절대 반말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유현재 씨는 뭐 어떤 광고주를 좀 잘할 것 같아? 요? 그다음에 어떤 광고가 맞나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제가 약간 그때는 긴장 안 한 척하려고 뭐라 그랬냐면 위기에 빠진 광고주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오, 멋지다. 근데 그분이 살짝 웃으시더니 그거 말고 조금 더 진지하게 대답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때는 한동안 맞았어. 그러니까 내가 잘 몰랐을 때는 그렇게 치기 어리겠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어떻게 광고를 이렇게 진지하게 접근했는지를 알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계속 내가 근무하면서도 항상 90도로 그러면서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까고 막 그랬거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여기 말씀하셨지만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다 막 광고에서 막 이렇게 멋있고 다 뭐 깔끔하고 막 이러는 것 같잖아. 근데 안 그래. 근데 안 그렇다는 게 굉장히 진지해야 되고 굉장히 막 진짜 거기 눈물 흘리는 사람 많고 회의실 문 열어보면 거기서 자는 사람도 있고 막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힘들고 더럽고 냄새 날 수도 있어.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닐까. PD가 마치라고 하네요. 냄새는 안 나고요. 나만 났나 봐. 마지막으로 그 창의성 있잖아요. 광고회사 그러면은 이렇게 빅데이터 돌려보면 항상 이렇게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같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 형님 생각하시는 그 창의성, 혹은 광고에서 필요한 창의성, 그거에 대한 얘기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길면 어려운 얘기긴 한데 창의성 전 별로 창의적이지 못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한 빅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막 비틀고 돌리고 막 저는 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일단은 낯선 거를 좀 익숙하게 보여주는 방법, 우리가 익숙한 걸 좀 새롭게 보여주는 이게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 새로운 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낯선 거를 좀 새롭게 보여주고 우리가 익숙한 거를 좀 더 새롭게 보여주고 낯선 거를 좀 익숙하게 보여주고 그게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되나요? 안 때리나요? 아, 그럼. 짧게 하면 여기 이렇게 막 갤럭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뭔가 크리에이션, 크리에이티비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광고와 관련돼서 크리에이티비티는 제가 지금 수업을 학교에서 뭐라 하냐면 크리에이티비티 앤 비주얼 익스프레션 이런 수업을 해요.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무슨 갤럭시나 뭐 진짜로 이렇게 막 진짜 완전 새로운 거, 완전 새삥 아니야. 그 센유 막 이런 거는 없다. 광고회사에서. 근데 포맷이 중요하다. 그 포맷은 뭐냐면 아주 쉬운 예는 그 나영석 PD 같은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내놓는 걸 보면 이거랑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새로운 거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 막 이렇게 데려다가 막 해외여행 뭐 이렇게 하고 같이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은 많았어요. 그 나영석 PD 비포 앤 애프터에 다 있어요. 근데 나영석 PD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그 유명한 연예인을 데리고 식당을 열더라고. 거기서 막 허가도 받고 난리도 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거잖아요. 포맷.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영석 PD가 망한 걸 따라하고 막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광고회사에서 창의성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 배웠습니다. 아니, 좋은 얘기 같아요. 그 포맷,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하는 건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건 공감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공감. 이걸 던졌는데 썰렁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 해서 공감이 돼야지 그게 액션으로 유도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중요한 포맷이 새로운 건 되게 중요하죠. 그게 크리에이티브의 하나의 또 새로운 틀이 되니까. 아유 오늘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좀 찍고 까불고 좀 그랬습니다만 오늘 좀 평소에 저는 소은 기분입니다. 제가 무조건 전화해가지고 한번 나와달라고 34년 경력에 그러게 커피도 안 주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나가다가 제가 편의점에서 한번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커피는 안 마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취준생이 궁금한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거 지금 몇 분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한마디라도 남겨줘야지 이렇게 하지. 안 그러면은 좀 저희들이 너무 풀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또 취업생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아 그럼요. 저는 오늘 지금 갑자기 들은 얘기인데 요즘에도 대행사라는 얘기를 쓰는 게 되게 올드하다고 느껴집니다. 요즘에는 대행사 왜 외국 회사들은 뭐 사람 이름을 주로 붙이잖아요. 뭐 위든 앤 케네디, 뭐 어길베 앤 매더. 근데 우리는 다 무슨 기획, 무슨 이것도 너무 올드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광고는 죽었어요. 다 광고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아는 광고는 그 옛날의 광고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다음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다음에는 그걸 한번 예, 오늘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마시면서. 광고처럼 우리도 죽일 것 같은데 PD가 여기서 말고, 끝나는 걸로. 황학동 말고. 예. 자 안녕. 네, 감사합니다.